네. 3년 동안 그 홍콩이 자유 홍콩이었잖아요. 저도 이전에는 해외여행 갈 때는 홍콩이 싱가포르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괌도 좀 많이 가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홍콩이나 중국계 그 나라는 갈 생각도 못하고, 지금 아예 해외여행을 할 생각도 못하지만, 그런 가장 기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중국이거든요. 25년 그 이었는데 지금 25년이 되었지만 97년 반환 이래로 최근 3년간 갑자기 이 자유 홍콩이 중국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해요. 22년간 별일이 없었던 홍콩이 3년 새 모든 것이 급변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항상 그 경계를 하지 않으면은 정말 위험하다. 중국화가 급 가속되고 있다. 25년을 축하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악몽이다. 제가 국세청에서 강의를 할 때 그 1997이라는 홍콩 번호표는 살 수가 있습니다. 홍콩 번호표는 살 수가 있어요. 그 자동차 번호판이. 그래 1997 번호판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팔고, 뭐 8888 이런 것도 비싸게 팔고 있는데, 그런 번호판이 되게 비싸게, 1997이 제일 비싸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1997년은 정말 의미 있는 해였는데, 지금은 홍콩 시민들한테는 정말 악몽이 되어 가고 있죠. 예, 중국화가 3년 동안 완전히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결국엔 이 송환법이에요. 홍콩의 국가보안법, 홍콩 국가보안법이 결국에는 국가분열, 외국 세력과의 결탁, 정권 전복, 테러, 무기징역 해석고, 애국인사, 친중인사의 출마만 가능하도록 해가지고 홍콩이 지금 완전히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핑커 일보가 자진 폐간이 됐고, 리창 신문, 시티즌 뉴스, 팩트와 이어 이런 매체들도 폐간됐고, 집회의 자유도 폐간됐다. 이런 식으로 됐어요. 천안문 민주화 시민 주공 행사도 이제는 못하고 있죠. 이게 너무나 어마어마한, 그리고 교육에서도 보통화, 후통화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일반화되고 있고, 일국 양제가 50년간 이렇게 지속하게 됐는데, 갑작스럽게 중국이 뭐 홍콩을 완전히 중국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탈홍콩이 이제 대세죠. 자유 홍콩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이 홍콩이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 집권 후에 노골적 통제로 나서고, 간접 선거로 친중 인사를 앉혔고, 우산혁명도 진압을 해버렸죠. 저는 이 코로나가 사실은 홍콩 시위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그 홍콩 그 민주화, 그게 운동이 너무나 극렬하게 일어나고, 우산혁명이 세계적으로 보급되다 보니까 이걸 없는 그 걸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왕 바이러스를 퍼뜨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솔직히 하고 있어요. 일단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정말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언론, 경제, 안보, 국가보안법, 그 다음에 금융 허브 지위를 상하이 선전으로 가져가 버렸죠. 본토와 교체 거래를 확대시켰고, 반중 민주 언론을 탄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홍콩 행정장관 선거제도를 개편해가지고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요구를 해버렸죠. 홍콩을 그냥 아예 먹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슬픈 현실인 거죠. 이제 갈등의 25년사가 되버린 거예요. 정말 그 영국 치하의 홍콩이 정말 자유로운 홍콩이었다 보면,
중국 치하의 홍콩은 정말 최악의 끔찍한 그런 홍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콩에 50년 동안 이제 1997년 7월 1일 날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22년은 적당히 봐주다가 어느 순간 중국화를 급격하게 해버린 거죠. 네, 이제 그 역사를 보면은 99년 거주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본토에서 출생한 홍콩 주민 자녀의 홍콩 영주권을 인정한 홍콩 동심법원 판결. 그래서 이거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뒤집었다. 그래서 홍콩 반환 후 중국이 홍콩 사법권에 직접 개입한 시초가 됐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하나 크게 들어올 때 이걸 막지 않으면 먹힌다는 거죠. 백신 패스를 일상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의 자유가 완전히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울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 박주현 변호사 등을 추천을 해주세요. 심각한 상황이죠. 중국인 혐오 2012년 메뚜기 떼 논란. 2012년 2월 1일 홍콩 현지 반주 매체인 핑코로바오 이또 핑코바 일부가 2021년에 또 폐간됐습니다. 거대한 메뚜기가 홍콩 랜드마크인 사자상 정상 위에서 홍콩을 내려다보는 전면 광고가 실렸다. 홍콩이 18분마다 100만 달러를 써서 쌍페이 아동을 키우길 바랍니다. 홍콩인은 참을 만큼 참았다. 본토의 쌍페이 임산부의 홍콩 침입을 제한하라 등 본토인을 향한 혐오감이 묻어있는 문구로 동료했다. 샹페이 아동 둘 다 홍콩 주민이 아닌 중국 본토 부부가 홍콩 원정 출산으로 낳은 아이를 뜻한다. 중국 본토인이 원정 출산, 분유 싹쓸이, 메뚜기 때는 거죠. 부동산 투기, 일자리 빼앗기 등 불난 홍콩 주민들이 홍콩의 자원을 싹쓸이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메뚜기 광고를 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014년 우산혁명,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했습니다. 전인대가 홍콩 행정장관 선거안을 발표해가지고 진중인사만 홍콩 행정장관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손질을 하니까 대규모 시위 79일간 했는데 우산혁명이 있었는데 역시 강경 진압으로 망해버렸죠. 예, 그냥 이런 홍콩의 사태,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이 아니라 스리랑카도 마찬가지고 파키스탄도 마찬가지고 지금 곳곳에 중국의 1대1로 영역에 있는 나라들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거를 대응을 하지 않으면 정말 심각하다. 스리랑카 디폴트 된 건 잘 아실 거고 이 이자 중에 중국 관련 채무가 1억 500만 달러 해서 중국이 스리랑카를 먹어버렸습니다. 중국이 이제 스리랑카를 이제 1대1로의 그 해상 교통 요지로 활발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먹힌 거죠. 정말 심각하다고 여겨지고 이러한 사례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다행히 이제 미국도 사실은 부정선거가 먹혔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텍사스 공화당의 강령에 바이든은 대통령 권한 대행일 뿐이다. 부정선거였다. 동성애는 안 된다. 미국의 유엔 탈퇴. 그러니까 어떤 시대적 흐름을 읽는 그런 그 강령이 미 공화당 강령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진실된 목소리가 나라 단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 단위 그 텍사스 공화당 강령에 강하게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런 저항 그리고 제대로 된 진실의 목소리를 알려야 한다. 저는 좀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노력들이 막 그래야 될 것 같고 유엔도 참 좋은 건 줄만 알았는데
이 큰 세계적 흐름을 보면은 이 유엔에 악용한 무리들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미 공화당 그 강령 뭐 이런 것처럼 유엔이나 뭐 이런 평화, 평등 이런 거를 앞세운 애매한 탄소 중립, 뭐 기후 변화 협약, 막 이런 좋은 듯한 구호를 앞세운 어떤 세계적인 흐름을 우리가 지향해야 됩니다. 저는 좀 위기의식을 갖고 이걸 쳐다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라가 심각하게 먹히겠구나, 이런 좀 솔직한 위기감을 갖고 있어요. 진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22년 동안 대한민국이 22년 동안 대한민국이 홍콩이 잘 뭐 나름 그 자유의 체제를 잘 유지를 하다가 어느 순간 확 떨어진 것처럼 이거를 잘 막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나연님, 맞으시면 안 되죠. 현명하게 해야 된다. 원숭이 투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른바 포위 접종의 시작 뭐 이런 식이었지만 결국에는 그 당사자들이 뭐 다 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다 그 인정을 안 했다고 하잖아요. 인정을 안 했다고 하고 있고, 우리의 권리는 잘 챙겨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 챙겨야 되고,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그냥 우리의 권리, 자유,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억울하고 바보 같은 짓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전에 이제 작년 억대 연구가 3,200명이었어요. 올 지금 뭐 30조 적자라고 예상했는데 뭐 일부에서는 100조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공공기관의 고 연봉, 무효율 이런 부분, 비효율은 전부 싸그리 조사를 해가지고 다 줄여야 되겠죠. 인원수도 감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을 못 내는데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충당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관장 연봉이 이렇게 2억 5,615만 원이라는 아마 이렇게 성과급을 뺀 금액일 거예요. 막 그냥 어마어마한 금액을 애들이 먹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경제 위기가 정말 이 에너지 위기가 정말 좀 심각하다, 여러분,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